자치단체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승인된 수백억짜리 사업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목포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 측이 턱없이 높은 분양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고유가 악재 속에서도 전남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재료 가격 폭등으로 학교급식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 문턱이 닳도록 자치단체마다 내년 국비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산 확보 노력이 무색하게 이미 승인된 수백억짜리 사업도 지키지 못한 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군 해제면과 신안군 지도읍 사이 갯벌입니다. 40여 년 전 바다를 막아 현재는 늪지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71제곱킬로미터, 축구장 2만 4천 개 면적의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국비 336억 원 등 총 사업비 480억 원짜리 대형 사업인데 결국 좌초됐습니다. 무안군과 신안군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 사업이지만 무안군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금액이 더 추가될 것 같고 이 금액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 확보를 못해서 어떤 이유로 있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안군이 처음부터 완강하게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무안군은 신안군과 지난 2016년 업무 협약을 맺고 탄도만 역간척의 의지를 보였었고 양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도 구성했었습니다. 타당성 영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과 농장주, 정부 등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은 2018년 신안군과 공동으로 연구 용역도 진행했지만 역간척으로 바닷물 유통이 된 뒤 농업용수 부족 문제, 또 인근 해역 어업권 문제, 예산 부족 문제를 이유로 결국 추진 불가로 돌아섰습니다. 신안군은 무안군 행정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확보한 이후에 좀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사업비가 다시 반납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아쉽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자치단체마다 정부 문턱을 들락거리는 중요한 시기. 공교롭게도 국내 최대 갯벌을 보유한 전남이 이미 승인받은 수백억짜리 초대형 역간척 사업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준비위원회는 도민보고회를 열고 전남 미래교육 전략과 5대 핵심 공약, 30개 추진과제 이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꿈을 펼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질문과 상상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준비위는 향후 백서 발간 작업과 함께 이달 말 해단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교육위는 최근 식재료 가격 폭등으로 학교급식의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전남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 가운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19억 9천여만 원 증액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올해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조 2천억여 원이 증액된 5조 5,700억여 원으로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 책정 문제로 건설사 측과 입주민들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목포에서도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 각종 하자가 생기고 있는데도 건설사 측이 턱없이 높은 분양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2014년 8월 완공된 목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체 497세대 규모로 입주민들은 10년 임대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임대 만료 2년을 앞두고 건설사 측이 최근 분양 전환을 추진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분양가 때문입니다. 건설사 측이 제시한 분양 가격은 평균 2억 3천만 원으로 평당 800만 원 수준. 하지만 주민들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반발합니다. 물이 새고 균열이 생기는 등 아파트 노후화로 상당한 하자를 안고 있는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분양가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이 입주민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그 분양에 관련된 얘기는 들었지만 불과 한두 달 수일 사이에 분양가가 정해져서 목포시가 공청회를 열고 건설사 측과 입주민의 의견차를 좁혀보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근데 서로 너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줄다리기도 아닌 서로 입장만 확인한 차이였고요. 현재까지 건설사 측의 분양 조건을 수락한 건 1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240여 세대가 고분양가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이미 제시된 분양 가격에 조율 없이 희망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만 분양 전환 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 유치 작업이 지역 간 경쟁 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의과대 유치를 주제로 한 포럼을 예고했으며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순천대학교가 공동 주최합니다. 앞서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목포대 의대 설립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동북권도 별도의 의과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의대 설립 지역은 전남권 의과대 유치를 확정한 뒤 논의하자는 전라남도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공금 횡령으로 지급이 어려워졌던 목포시 체육회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급여를 목포시 체육회장이 사죄를 드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송진호 목포시 체육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사무국 직원들과 지도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이달 급여로 쓰일 7천여만 원을 비롯해 연말까지의 급여를 자신이 사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장직은 선출직이지만 비상근 무보수직으로 운영되며 송 회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 2기 전남도당에 지도부를 선출하고 출범했습니다. 2기 이성수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7명의 광역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며 전남의 제1야당이자 대한정당으로 민생정치, 진보정치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선출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유가란 악재 속에서도 전남 수출이 역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도 호주와 베트남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낙후된 산업 구조 때문에 수출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전라남도.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고유가 등으로 인해 국제 무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집계된 전남 수출액은 253억 7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4% 늘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 광물성 연료와 석유화학 제품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수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전남의 전통 수출 품목인 농수산 식품도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과 전복, 오리털, 미역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고 호주와 베트남은 나란히 3위와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호주는 경유와 휘발유, 항공유 수출이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 보험료와 담보 한계 특례 보증 확대 지원 등 공격적으로 온라인 및 상설 판매장 확대와 특히 우리도의 미주 온라인 전용몰 개설 등 각종 수출 지원 수칙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중국의 봉쇄 여파 등으로 제조업의 철강 수요가 줄면서 제2의 주력 품목인 철강 제품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적 공동주택 가운데 6개 동이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최하 등급인 2를 진단받고도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다수의 주민들이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이 등급은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이나 개축해야 하는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지자체는 어떤 행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목포 지역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가 지지부진합니다. 목포시에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이 7톤대가량 등록돼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서 폐차된 차량은 560대에 불과합니다. 목포시는 예산 잔액 13억 원을 활용해 오는 11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학기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미리 확인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서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답안이 적힌 쪽지를 시험 직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3학년 1학기에 중간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던 20대 외국인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7시 30분쯤 광산구 장수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해남 땅끝의 여름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땅끝 송호해변 여름축제는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해남 송호해수욕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로 열릴 예정입니다. 또 8월 27일에는 해남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썸머 뮤직 콘서트가 열리는 등 해남에서 여름축제가 이어집니다. 목포 원해 농협이 상호금융 예수금 3천억 원을 유치해 농협중앙회로부터 3천억 달성탑을 수상했습니다. 목포 원해 농협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3천억 원 예수금 달성을 이루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목포시 등 5개 시군에 에너지와 환경 관련 등의 공장을 신증설한 27개 기업과 1,757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목포 대양산단, 강진산단, 나주 혁신산단 등의 공장을 신설하며 투자가 마무리되면 608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사료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별 사료 구매 자금 1,97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방침입니다.